2022학년도 수능 수학 예시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으로 따지면 이제 모의고사로는 거의 첫 번째지. 그리고 전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공통으로 이루어진 문제, 공통은 수학 1이랑 수학 2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지수법칙 3의 루트 5 마이너스 1제곱분의 루트 5 플러스 1제곱이니까 얘는 지수끼리 빼야 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 될 거고요. 3의 제곱이니까 답은 9 나올 거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2번 문제는 바로 적분해도 되지만 지금 x세제곱은 원점 대칭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해주면 얘는 0 되겠죠.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고 a만 적분해주면 ax 그리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실 a도 상수니까 얘는 2배의 0부터 1까지 해줘도 되는데 똑같죠. 그래서 얘가 2a가 되는 거고요. 2a가 4가 나왔으니까 a의 값은 2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고요. 자, 이제 3번.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m. 근데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2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플러스 m이 되는 거고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때 m의 값은 2분의 3이구나. 자, 이어서 4번이고요. fx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0으로 갈 때 좌극한 값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함수값은 2죠. 그래서 여기는 2고요. 2 마이너스 x가 1로 갈 때 우극한 값이니까 1로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럼 함수값은 여기서 1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2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세타가 이사분면각이래. 현재 이사분면각인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죠. 얘를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씁시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 얘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오니까 1일 거고요. 마이너스의 이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5분의 12 넣어주니까 1 플러스 25분의 2 곱해주면 24지. 1 플러스 25분의 24.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25분의 49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 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5분의 7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사분면각이니까 얘 플러스, 그 다음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면 양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5분의 7이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어서 6번. 다항함수 fx가 f'x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근데 f형도 1이고 f2도 1이래. 자, 그럼 일단 적분부터 해봅시다. fx는 x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의 2분의 k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f0이 1이기 때문에 일단 0 넣어서 0 넣어주면 0, 0, 0이잖아. 그러면 c가 1이 된다라는 거 일단 먼저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f2가 2이기 때문에 f2가 1이기 때문에 2 넣어주면 8 마이너스의 2k 여기 2 넣어주면 그 다음 플러스 2 그 다음에 c가 1이었지. c가 1인 거를 찾았었고요. 자, 그러면 얘가 1 나와야 돼. 그럼 1 사라지네. 2k가 10이 되는 상황.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상수 k의 값은 5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7번. fx는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x 빼기 4, 오른쪽은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프 그리기 쉬운 거니까 1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x축 있었고요.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러면 일단 x 빼기 4라는 애는 y절편이 마이너스 4고요. x절편이 4인 직선.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y절편이 3이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 기울기가 1이면서 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3. 그 다음 얘는 x 빼기 4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특정한 지점에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x 빼기 3이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x 빼기 4는 지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왼쪽은 x 빼기 4잖아. 얘만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싹 지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여기 x축, y축 있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절대값 fx 했으니까 음수 쪽에 있는 애를 접어 올려야 되겠지, 대칭되게. 자,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얘를 딱 접어 올렸을 때 얘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같아져야 돼.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네요. 근데 접어 올린 그래프는 부호를 반대로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였을 거고요. 절대값 해준 거. 자, 그러면 a 넣었을 때, 여기가 a였단 말이야. a 넣었을 때, 여기 a 넣었을 때, 여기 a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넣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고요. 여기다 a 넣어주면 a 플러스 3인데 두 개가 같으려면 이 a가 1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상수 a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8번 y는 6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이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 할 때 선분 ab의 길이는, 자, 그러면 연립할 거잖아. 6 사인 12분의 파이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어. 자, 그럼 양변 3으로 나눠줬을 때 사인의 12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얘는 우변은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면 12분의 파이 x라는 사인 함수는 주기가 12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파이 약분돼서 24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요렇게 사인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가 24였다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12였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직선 y는 2분의 1이 있어요. 2분의 1은 여기 딱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지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는 여기 6분의 파이 될 때 2분의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12분의 파이 x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x의 값은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지점은 2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6분의 5파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12분의 파이 x가 6분의 5파이가 돼야 돼. 자, 그럼 파이 약분되고 12 곱해주면 10되죠. 그래서 x의 값이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의 좌표가 10이었던 거야. 여기는 2였고요.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했으니까 a, b 사이에 선분 AB의 길이는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9번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곡선 요 3차 함수 내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 자, 그러면 일단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지나는 접선을 찾을 텐데 0,0을 지나는 접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 접점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점을 우리는 접점을 t, ft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의 ft는 기울기가 f't죠. f't에 x-t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0,0 대입할 거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ft가 t 곱하기 f't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얘는 마이너스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t의 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 곱하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일단 t 하나씩 나눠주면 나누면 안 되겠네. t값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개해서 이항시킵시다. 마이너스 3t 세제곱 넘어오면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t의 제곱. 자, 그 다음 tt는 사라지네. 그래서 얘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t의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2t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이때 t의 값은 0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기울기의 합이잖아. 기울기라는 거는 f't를 얘기하는 건데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f't가 여기 있어. 여기. 얘 아까 전에 우리 미분했잖아요. 얘가 f't였고요. 그러면 두 가지 찾아야 되니까 f' 0, t가 0일 때는 0 넣어주니까 1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f'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라는 애는 일단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자, 그 다음 플러스 1이고요. 또 플러스 1이네. 그러면 4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의 합 그랬으니까 1이랑 4분의 5 더해주면 답은 4분의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로그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자입니다. 얘는 뭐냐 하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 거야. 제일 먼저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요. 2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로그
루트 a가 되는 거지. 로그 루트 a.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 양변에다가 또 3분의 1을 더해줘. 3분의 1 더해주면 12분의 3 더하기 4니까 7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더하기 우리가 문제에서 본 형태 그대로 로그의 루트 a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 여기는 12분의 얘는 33, 3분의 1은 4니까 37인가요? 37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은데 얘가 보니까 0. 얼마야? 얘는 3. 얼마죠. 그래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얘는 1도 되고 또 2도 되고 3도 되고 총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1일 때 1이 된다는 얘기는 3분의 1 플러스 로그 루트 a가 1이었어요. 그러면 로그 루트 a가 2분의 1도 뺄까 이제? 2분의 1 로그 루트 a가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였을 거고 로그 a가 3분의 2였을 거고요. 2 곱해주면 3분의 4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그 a가 3분의 4가 나왔고 그러면 a의 값은 a는 10의 3분의 4제곱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 자, 그럼 똑같이 두 번째 3분의 1 더하기 로그 루트 a가 이번에는 2 될 수 있잖아. 자, 2였다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죠? 2분의 1 얘는 이제 로그 a가 될 거고요. 로그 a.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5 되겠지. 자, 그럼 2 곱해주면 3분의 10이네. 3분의 10. 까요? 로그 a는 3분의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 a의 값은 10의 3분의 10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3분의 1 더하기 로그 루트 a가 3이었으면 자, 똑같이 2분의 1의 로그 a가 이번에는 3분의 1 넘어가주면 3분의 8 되겠지. 3분의 9에서 3분의 1 뺐으니까 자, 그럼 결론 로그 a는 3분의 16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a의 값은 10의 3분의 16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모든 a 값의 곱은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10의 3분의 4, 3분의 10, 3분의 16 더하는 거잖아. 그지? 더해주면 지수끼리는 3분의 20, 그 다음 3분의 30. 그래서 10의 10제곱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11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 전에 0 넣으면 1 나온대. 그래서 3차 함수 fx라는 애를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x의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b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cx 0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근데 얘는 9 해서 방정식을 푸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왔더라. 자, 그러면 방정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네. 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은 9였는데 9 넘어와주면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세실근이 등비수열인데 자,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상수가 요 x 세제곱 최고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세실근의 곱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근의 곱. 등비수열인데 이 등비수열 3개의 곱이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돼. 여기서 이제 사실 잡는 게 까다로운 거죠. 그냥 처음부터 등비수열이니까 A, AR, AR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미지수가 하나도 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실근을 하나를 R분의 A라고 잡아줍니다. 그러면 공비가 R이야. 그럼 두 번째는 R 곱해주면 A겠지. 그럼 세 번째는 AR이겠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곱해버리면 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R은 약분되고 A의 세제곱이 8인 거니까 A의 값은 2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근이 뭐가 된 거냐면 R분의 2R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fx 그 다음에 fx는 9였잖아요. 그럼 fx-9는 0이라는 방정식을 푸니까 근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라는 건 일단 x-r분의 2라는 근을 하나를 가졌고 그 다음 x-2라는 근도 한 개를 가진 거고요. x-2r이라는 근도 하나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무슨 조건 나와 있냐면 f'-2가 나와 있어. 그러면 미분할 수 있잖아. 요거 양변 미분해버리면 9는 사라지죠. 그래서 f'x라는 구해보면 첫 번째 거 미분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놔둡니다. 그다음 플러스 이번에는 첫 번째 거 놔두고요. 두 번째 거 미분하고요. 얘 놔둡니다. x-의 2r. 자, 그 다음 플러스
첫 번째 x-r분의 2 놔두고요. 그 다음 x 빼기 2 가운데 거도 놔두고요. 마지막 거 미분하면 1 없어지겠지. 근데 이때 f'2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f'x에다가 2 넣어주면 얘 사라지고요. 얘 사라지지. 얘랑 얘 여기 x 빼기 2 있고 x 빼기 2 있잖아. 그래서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그러면 남는 거는 여기 2-r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2r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대.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로 하나 묶어낼 수 있죠. 얘도 2로 묶여지고 얘도 2로 묶여지네. 그럼 4 될 거고요. 1-r분의 2고요. r분의 1이지. r분의 1이고요. 얘도 1-r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자, 양변 일단 2로 나눠줘 버립시다. 2로 나눠주고 요 안에 거 전개하지. 전개하면은 1, 또 얘네들 곱하면 1. 그래서 2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r 나오고, 마이너스 r분의 1 나오네. 이쪽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일단 전개합시다. 4 마이너스에 2r 그 다음 마이너스 r분의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자, 그러면 r 곱해서 다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2r의 제곱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4r 마이너스 r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5r이야. 5r. 자, 그 다음 여기 r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 남았는데 넘어가면 플러스 2. 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1, 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때 찾은 결론이 r의 값이 2가 나오거나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자, 봐봐. a는 2거든. 세 근을 다시 써볼까? 세 근이 뭐였냐면 r분의 2였고요. 하나는 2였고요. 하나는 2r이었어. 2r. 자, 그러면 r이 2면은 1, 2, 4. 그 다음에 r이 2분의 1이면 4, 2, 1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fx 마이너스 9라는 방정식이야. fx가 아니고 아까 썼던 얘. 그럼 얘는 근이 뭐 나왔냐면 1, 2, 4였거든.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4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3의 값. 자, 3 넣어주면 f3 마이너스 9라는 애는 3 넣으면 2, 그 다음 여기 1,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9가 넘어가야 되잖아. f3은 얘는 마이너스 2였어요. 9 넘어가주면 7. 그래서 정답은 7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12번이고요. 양수 AB, 모든 실수 AB인데 양수인 AB에 대해서 적분 구간이 A에서 B까지 요 3차 함수를 적분했을 때 요 적분한 값도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우리 fx라고 하죠. fx다라고 해주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3x 더하기 k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미분 한번 해줍시다. 개형 찾기 위해서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 얘가 0 되는 지점 찾아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네. x제곱이 1이니까.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네. 이렇게 있었어요.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요.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1이었던 거네.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얘가 x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y축이 뭐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양수 쪽 AB에 대해서니까 우리는 Y축보다 오른쪽만 보면 되겠지. 오른쪽에서 적분 구간을 모든 실수니까 아무데나 잡았을 때 적분한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면 A를 여기, B를 여기 이렇게 잡아줘 버리면 X축 아랫부분에 fx가 놓이게 되니까 적분했을 때 이 부분은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 극소값을 찾았더니 극소값이 최소한 X축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극소값을 찾아봤어요. 극소값이 X축보다는 위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극소값은 어디서 갔냐면 X가 1일 때 가죠.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K는 2 이상이 되는 거네. 그럼 이때 실수 K의 최소값은 2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번이고요. 수열 AN의 N항까지 합이 SN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SK는 얘가 성립한데 얘가 왜 성립하는지 사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가가 들어있는 부분에 보니까 여기까지 뭐라 그랬냐면 N 팩토리얼 분의 SN이 이렇게 계산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문제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SK가 얘라 그랬잖아. 얘는 뭐냐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뺐는데 뭐냐 하면 n 대신에 n-1이 들어갔네요. 아, 그럼 여기 n 대신에 n-1 넣어주면 여기는 n 팩토리얼 분의 1이었던 거거든. 자,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 나가 나올 텐데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통분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1이고요. 뒤에는 n 플러스 1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n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앞에 빠졌어. 그래서 가는 n이다 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가봅시다. 즉 SN이라는 애가 가래. 그러니까 SN이라는 뭐였냐면 여기다가 써둘까요?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분의 n이었던 거야. 근데 AN이라는 애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거 실제로 계산하라는 거고요. S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었었고 마이너스에 여기 빼기에 얘 n-1 넣은 거잖아. 자, 그럼 플러스에 n에다가 n-1 될 거고요. 통분합시다. n 플러스 1로 통분해주면 여기는 n 곱해서 마이너스 n제곱이고 자, 그 다음 여기는 n 플러스 1 곱해서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남는 게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남았어. 근데 나는 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냈죠. 아, 그럼 우리도 마이너스 앞에 빼주면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돼서 나라는 애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나를 구하는 상황. 자, 마지막 이제 한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됐고 자, 요 두 줄 비교해 봅니다. 요 줄에 보니까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였는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바뀌어 있어. 자, 그러면 쟤를 이렇게 된 겁니다. 7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에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에 그러니까 전개해버리니까 K제곱 플러스 K 얘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7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K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사실 3부터 N까지니까 1일 때 2일 때 없는 거잖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기 2개 해줘야 되겠네. K가 1일 때는 얼마냐면 2죠. 그래서 2 더해줘야 되고 또 K가 2일 때는 얼마냐면 6이죠. 그래서 6도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2 더하기 6은 8이잖아. 그러면 7분의 56이거든. 여기에다가 7분의 56 더해주니까 7분의 64가 나오게 돼요. 얘랑 똑같이.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얘는 뭔가 하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애 전개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뭐만 남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 다에 들어갈 식은 K제곱이었던 거네. 그래서 다는 K의 제곱이다라는 거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거 최종적으로 F5. 자, F5는 5겠네. 그대로 5고요. 곱하기 G3은 이제 나에 넣은 거야. 3, 4분의 1이지. 그러면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곱하기 6, H6은 뭐냐 하면 여기 K에다가 6 넣은 거니까 6의 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6의 제곱이니까 36이라고 쓰고 3, 4, 10이랑 36 약분해주면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남는 건 5 곱하기 3이라서 답은 15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번이고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전피에 대해서 시각 t에서 가속도 at가 이런 함수,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자, 가속도 함수가 주어 있으면 속도 함수는 가속도 함수를 적분한 거죠. 적분해 줍시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t의 제곱 플러스 9t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속도가 k래. 그러면 적분상수 c가 k였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기억 보기로 가보면 열린 구간 3무한대에서 P의 속도는 증가한답니다. 속도가 증가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속도의 미분한 거 V'T 얘가 가속도 함수죠. AT 얘의 부호를 보는 건데 AT라는 함수는 인수분해 해보니까 3으로 묶어냈을 때 T-1에 T-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야.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X축이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근 하나가 1이고요. 하나가 3이었어. 우리가 보는 건 3보다 오른쪽에서 얘 부호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무한대에서는
V'T라는 애를 보니까 부호가 항상 0보다 컸었어. 그러면 Vt는 증가한다.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봅시다. K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V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T의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4였거든. 자, 이때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속도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 속도 함수는 3차 함수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야. 근데 앞에서 미분해봤기 때문에 뭘 알고 있냐면 여기 극대값 갖는 지점이 1이고요. 그지? 극소값 갖는 t 좌표가 3이었던 겁니다. 근데 3 넣어보니까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다 없어져서 마이너스 4가 나와. 마이너스 4. 0 넣어보니까 0 넣어봐도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여기 0 넣었을 때 요 지점 요렇게 같았다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가 y축이야. 자,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극대값 찾아봅시다. 극대값.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극대값은 1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4였어. 그러면 10 0 되네. 아, 여기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나와요. 아, 그럼 x축이 요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네. 그쵸? 자, x축이 요렇게 있었고요. x축이 요렇게 있으면 이 속도 함수는 지금 어디서 보면 되냐면 열린 구간 0 무한대야. 양수 쪽만 보면 되지.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여기 또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여기서 플러스네. 그럼 부호가 딱 한 번 바뀌어. 그러면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뀐다고? 한 번 바뀐다라고 해야 맞는 거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기억은 아까 맞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 t는 0에서 5까지 전 p의 위치의 변화량과 p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0이다.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속도 함수를 그냥 적분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다라는 건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절대값 VT를 적분한 겁니다. 얘네 둘이 같도록 하래. 그러니까 봐봐. 아까 우리가 VT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얘가 X축, 얘가 Y축은, 여기 Y축은 맞겠지만 여기 X축은 아니지. X축의 위치는 어디 갈지 모르는 건데 0에서 5까지 양수 구간이잖아요. 양수 구간에서 그냥 적분해서 넓이와 그 다음에 절대값에서 적분한 거의 넓이가 같으려면은 봐봐요. 자, 여기가 최소한 일단 요 근을 한번 구해볼까? VT라는 애가 근을 구할 수는 없네요. 참 우리가 보는 VT는 현재 얘니까 K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쭉 요런 3차 함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가 극대값 갖는 지점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값 갖는 지점 3인 거야. 그러면 X축이 극소값을 갖는 애보다 만약에 위에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0부터 5까지 적분해버리면 양수, 음수가 같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적분한 값이랑 절대값 적분한 값이 다르겠지. 근데 X축이 이 밑에 극소값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오게 되면 0부터 5까지 그냥 적분한 거랑 절대값 적분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극소값이 이렇게 되려면 극소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자, 그럼 극소값은 3 넣었을 때거든. 자, 그러면 3 넣어봅시다. V3이라는 애는 27 아까 했잖아. 6, 9, 54 그 다음 플러스 또 27 플러스 K. 그래서 극소값이 K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K는 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K의 최소값은 0이다. 디귿도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인가요? 자, 이제 1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다음 수열이 뭐냐면 다섯 번째 항이 5래.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항에 5라고 이렇게 써둡시다. 그 다음에 앞뒤 항에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앞에 항이 양수면 위의 식, 앞에 항이 음수면 밑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항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양수예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위의 식에 5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A6이 음수야. 음수면 일곱 번째 항은 밑에 식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다시 5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A8은 바로 앞에 항이 양수기 때문에 위의 식에다가 5 넣어서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뒤에는 계속 반복이 되네. 그래서 A100은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딱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제 앞으로 앞에 있는 4개 항을 찾아가야 되는데 얘가 케이스가 좀 많겠지. 근데 다 찾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 더했을 때 최대랑 최소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만 찾아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큰 거는 이렇게 나오겠네. 일단 A5라는 애는 위에 A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양수였다면 위에 식에다가 뭘 넣어서 6을 빼서 5가 나온 거야. 그러면 11이었다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음수였다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5가 반복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가보는데 A4가 11이었어. 양수였다면 A3가 양수였다면 17에서 6을 빼서 11이 나왔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제일 큰 값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더해서 어차피 음수면 작아질 거잖아. 그 다음에 이쪽도 봅시다. 이쪽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양수여서 5 넣어서 5에서 6 빼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수였다면 이렇게 봅시다. 음수였다면 이렇게 됐겠지. 2A3 더하기 3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던 거야. 자, 그러면 A3가 2가 나오게 되네. 자, 그러면 여기가 2였어. 근데 음수였을 때 밑에 식에 넣어야 되는데 음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한 거네, 아예.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에서 또 이렇게 가보면 양수였다면 6 빼서 17 나왔어. 그럼 23이겠네. 23이고 이 경우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커지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쪽 가보면 다시 5에서 앞으로 가면 5에서 앞으로 갔을 땐 1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1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11일 땐 해볼 필요 없겠네. 왜냐하면 여기서 쭉 더하는 게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크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23에서 앞에 A1이 양수였다면 29였겠네요. 6 빼서 23 나왔으니까. 그러면 음수일 땐 해볼 필요 없겠네. 이 경우가 제일 큰 경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됐고 11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겠고요. 마이너스 1에서 앞으로 가주면 봐봐. 마이너스 1에서 바로 앞에 항 찾아갈 때는 5랑 2 나왔잖아. 이게 5 아니면 2인데 2는 불가능했어. 왜냐하면 얘가 음수여야 되는데 음수일 식에 넣어서 나온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음수가 아니라서 불가능한 거고 그럼 요 경우밖에 안 남는 거네. 그래서 최소값은 요 경우에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얘가 반복이 될 때 최소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라지 M, 자,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스몰 m이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얘를 다 더하는 거잖아. 자, 그럼 요렇게 해볼까? 라지 M이라는 애는 29 더하기 라지 M은 29 더하기 23 더하기 17 더하기 11 더하기 5 빼기 1 더하기 5 빼기 1 얘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지. 5 빼기 1 요렇게요. 자, 그 다음 100항까지인데 그 다음 스몰 m은 처음부터 5 빼기 1 5 플러스 5 빼기 1 플러스 5 빼기 1 요렇게 나오겠죠. 뒤에 계속 똑같이 5 빼기 1 이렇게 해서 100항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얘에서 얘를 빼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5 빼기 1 얘들은 계속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위에 식만 계산해보면 여기는 40 그래서 80이고요. 밑에 식 남는 거 계산해보니까 4잖아. 그래서 요거는 8이 되고요. 얘에서 얘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72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16번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3가 7이랍니다. A 플러스 2D가 7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A2 더하기 A5가 16이래. 그러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4D 이렇게 해주니까 16이었던 거고요. 자, 그럼 얘 정리해주면 2A 플러스 5D가 16이고 얘는 2배 해주면 2A 플러스 4D가 14고 자, 그럼 두 개 이렇게 빼줬을 때 공차 D가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공차 D가 2면은 첫째 항 A가 3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10번째 항 A 10 물어봤으니까 얘는 3 플러스 9D 해주면 18 그래서 답은 21이고요. 자, 27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1과 f'1이 나와 있고요. 요 함수 gx의 x는 1에서 미분계수니까 얘 바로 미분해주면 g'x는 곱의 미분법 fx 앞에 거 미분하면 fx 남고요. 플러스 뒤에 앞에 거 x 플러스 1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 이때 문제에서는 g'1 물어본 거죠.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럼 f1은 2. 그 다음에 여기는 2대죠. 1 넣으면. 그 다음에 f'1은 4. 그래서 답은 10. 자, 이제 18번입니다. 두 양수 xy가 이런 식을 만족을 한대. 자, 얘는 보니까
x 플러스 2y가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로그 2의 진수끼리 곱해야 되니까 xy가 1이었던 거죠. 그러면 x 곱하기 y가 2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요거 제곱해주면 되겠지. 얘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y 나오고요. 그 다음에 4y의 제곱이 64래. 근데 이때 x 곱하기 y가 2인 거 알고 있을까? 여기 2 넣어주면 남는 게 x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이고요. 8이 우변으로 이항되면 여기 8 빼주면 답은 56이다. 자, 이제 19번입니다. 실수 k에 대해서 다항함수가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데, 자, 그럼 미분했을 때 0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 봅시다. f'x라는 애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k고요. 자, 그럼 f'1이 0 돼야 되니까 1 넣어주면은 4 플러스 k잖아. 4 플러스 k의 값이 0이 됐던 거니까 k는 마이너스 4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 문제에서 f1의 값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었던 거지. 자, 그럼 정답은 7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의 레인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첫 번째 보니까 A3 더하기 A5가 0이야. 자, 그럼 얘는 2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A4잖아. 등차 중앙. 그래서 A4가 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 1항부터 6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A1, A2, A3,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5, A6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A4가 0이었어. 여기가 0. 자, 공차가 D다라고 한다면 A5는 D겠지. A6은 그럼 2D겠죠. 그 다음에 A3는 마이너스 D일 거고, A2는 마이너스 2D일 거고, A1은 마이너스의 3D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해요.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였다라고 치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6항까지 일단 절대값에서 얘를 다 더해. 그러면 공차가 양수면 얘네들은 부호가 플러스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이렇게 씁시다. 시그마 AK 절대값 플러스 AK. 자, 그럼 요 경우는 일단 얘네들을 절대값에서 다 더해주면 9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AK 그대로 다 더해주면 6항까지 D랑 2D는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3D만 남게 될 거고 얘가 6D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6D의 값이 문제에서 이제 30이다라고 했던 거야. 30. 그러면 공차가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일 때도 생각은 해봐야 돼. 공차가 음수면 똑같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AK라는 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공차가 음수면 얘네들이 양수야. 얘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9D. 그 다음 똑같이 AK 그냥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3D.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12D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30이 나왔다라고 하면 공차 D가 정수라고 했어. 문제 시작할 때. 공차가 정수. D가 정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공차가 5인 걸 찾았어. 문제에서 A9의 값을 구하세요 물어봤잖아. 그러면 A7, 여기 A8, A9가 있을 거고요. A7은 3D, A8은 4D, A9는 5D였던 거죠. 그래서 아홉 번째 항은 5, 5, 25. 그래서 답은 25다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1번이고요. 큰 원이 있고 그 다음 작은 원이 있는데 둘 다 하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고 또 작은 원은 삼각형 ACD의 외접원이고 일단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일단 시작 자체가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여기가 알파고요. 그 다음 여기가 베타. 그러면 일단 공통변이 AC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법칙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사인 알파분의 AC, 선분 AC. 자, 그럼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 라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2R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로 또 표현해 보면 사인 베타분의 선분 AC 이렇게 해주면 작은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스몰 2R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우리 문제에서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그대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AC는 일단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도 약분이 되겠지. 약분되는 거 없애고 AC, 2 이렇게 없애주면 얘는 최종적으로 분모가 좌변은 사인 알파, 분자는
사인 베타가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준 거. 그 다음 우변은 R분의, 스몰 R분의 라지 R이 남아있던 거죠. 근데 얘가 2분의 3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 R 곱하면 스몰 R이랑 우리는 라지 R 찾아야 되거든. 큰 원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삼각형 ABC에. 자, 그래서 얘는 라지 R이라는 애는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잖아. 3분의 2R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라지 R이 아니고 스몰 R로 표현을 해야지 없어지겠죠. 스몰 R이라는 애는 3분의 2의 라지 R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다가 반지름 한번 표현해 보죠. 여기 중심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A로 연결해주면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얘가 라지 R. 자, 근데 여기 현이 있잖아. 같은 현에 대해서 여기가 중심각, 여기가 원주각이야. 그러면 얘는 2알파겠지. 근데 현에다가 이렇게 수선 내려주면 각각 각이 2등분되니까 여기가 알파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작은 원의 중심 O'에서 여기 A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가 스몰 r이 되는 거겠지. 여기가 라지 r이고요. 근데 똑같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베타니까 요 중심각은 2베타잖아. 그러면 현으로 수선 내렸으니까 각이 2등분 될 거고 요 각이 베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조삼각형만 따와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알파고요. 그 다음 여기가 베타였던 거야. 여기가 라지 R이고요. 스몰 R 대신에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분의 2 라지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O고 여기가 O''였어. 그럼 요 길이는 문제에서 1이라고 줬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요각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요각은 뭐냐 하면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준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코사인 법칙을 O''라는 변을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1의 제곱은 이제 여기에 R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해주면 9분의 4R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얘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3분의 4R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 끼인 각이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3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면 일단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R제곱 9분의 4R제곱, 여기도 9분의 4R제곱이야. 그럼 9분의 8R제곱에다 R제곱도 해주면 9분의 17R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R의 제곱이라는 애는 17분의 9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외접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인 거죠. 근데 좀 전에 R제곱이 17분의 9였기 때문에 17분의 9파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P 더하기 Q의 값을 물어봤죠. 17 더하기 9는 26. 자, 이제 22번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25 이하 자연수 PQ의 순서쌍을 찾아보랍니다. 일단 가조건은 간단한 이야기.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에게 쓴 5개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값이 5개 나오게 하라라는 얘긴데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절대값 해주면 얘는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접혀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그 값이 5개가 되도록. 자,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란 얘기네. x축이 다시 3차 함수가 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x축을 위로 올려봅시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주면 얘를 절대값 해주면 이렇게,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접혀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값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서 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x축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3차 함수 fx, 이제 얘가 있었어요. x축이 요 사이에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들어가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극대값은 양수여야 되고 극소값은 음수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계산해 봅니다. 미분 f'x라는 애는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6px고요. 자, 3x로 묶어내주면 얘는
x-2p가 되는 거고요. 0 되는 지점 찾아보니까 x가 0과 2p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는 자연수기 때문에 0보다는 무조건 크겠네. 그래서 0일 때, 여기 0일 때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p일 때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0 넣어주면은 극대값은 q야. q는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얻을 게 없고 2p 넣었을 때 극소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2p 계산, f의 2p라는 애가 극소값인데 2p는 8p의 세제곱, 8p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 4p 제곱이니까 12p의 세제곱. 자, 그 다음 플러스 q인데 얘가 극소값은 항상 x축보다 아래에 가야 된다. 그러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요식 정리해주면 q만 좌변에 남기고 마이너스 4p 세제곱 넘겨주면 4p의 세제곱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조건으로 와봅니다. 나조건에서는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서 3차 함수는 이렇게 8등분을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 원점처럼 지나고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죠.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 지점은 여기가 0이었고요. 그럼 여기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2p였고요. 그럼 요 가운데 지점이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3p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바로 뭔가 확인하기 힘드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2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의 크기가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p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요. 여기 2고 자,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그 다음 이쪽에 마이너스 2까지 있겠지.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아까 전에 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왔어야 됐잖아. 그래서 x축이 뭐 요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x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절대값 해주면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해줘봤자 최대값은 f0인 거죠. 그래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은 f0이야. f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에서 최대값은 보니까 최대값이 f0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나조건을 만족하려면. 근데 그래프 개형상 보니까 얘가 쭉 내려왔어요. 얘가 쭉 올라갔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최대값이 f0이 나오게 하려면 f의 마이너스 2, 요 지점을 계산을 했을 때 요거의 절대값이겠지. 접어 올렸으니까. 요거 계산을 했을 때 얘가 f0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야지만 f0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도 최대값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f0은 계산해 봅시다. 0 넣어주면은 얘가 q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라는 일단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2p 플러스 q가 되는 건데 여기에 절대값 했잖아.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얘는 8, 그 다음 플러스 12p, 그 다음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요. 얘가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면 2q고요. 그 다음에 8 더하기 12p고요. 자, 그러면 양변 2로 나눠주면 q는 4 플러스 6p 이상이다라는 이런 식을 또 하나 찾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식 두 개를 찾았어. 얘랑 얘인데 한번 같이 써보면 이렇게 되네. q라는 애를 가운데에 두고요. 얘는 4p 플러스 아니죠. 4 플러스 6p 보다는 크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4p의 세제곱보다는 작게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씩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PQ의 순서상 찾는 건데 자연수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봅니다. 몇 개 안 될 거야. 봐봐요. 자, P가 1이었어. P가 1이면 여기는 10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Q고요. 여기는 4야.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네. Q가 10 이상인데 4보다 작은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P가 2였어요. P가 2면은 4 더하기 10이니까 16 이상이고요. Q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에 8이니까 32지. 32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가 2일 때 Q는 요 범인데 그럼 Q라는 애는 25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럼 16부터 25까지 가능한 거네요. 16부터 25. 16부터 25까지 가능하면 10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제 P가 3일 때.
P가 3이면 이쪽은 3 넣어주면은 4 더하기 6, 3, 18, 22지. 22 이상이고 Q는 여기는 3 넣어주면은 27에다가 4 곱하는 거니까 108까지 나오지만 어차피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25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러면 22, 23, 24, 25 4개 되는 거네. 4개.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네. P가 4일 때는 해보면 4, 6에 24, 여기 4 넣어주면은 28이죠. 28 이상이고 Q가 이쪽은 4의 4제곱이니까 256 이런 식이 나올 텐데, 자, Q란에는 이제 25 이하의 자연수로서는 이 범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안 나오겠지. 그래서 P가 2일 때 Q 10개, P가 3일 때 Q 4개. 그래서 순서상 PQ의 개수는 전체 14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원래는 여기서 딱 이렇게 다이렉트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몇 개 더 그려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푼 거는 일단 답을 찾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 사실 이제 공부할 때는 다양한 형태를 봐야 되겠지만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장 빠르게 풀어간다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선택 과목 귀합니다. 23번 좌표 공간에 점 P가 있는데 1, 3,4래요. 얘를 ZX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는 ZX 평면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Y좌표만 변하겠지. 이렇게 있으면 반대로 딱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그래서 Q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고요. PQ 사이의 거리는 얘에서 얘까지 거리, Y좌표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24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점 A 4,6이 있대요. 그리고 원C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점 P를 X, Y다라고 했을 때, X, Y다라고 했을 때 OP의 크기의 제곱은 이제 여기 그대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요. 마이너스에 OA 내적 OP, 얘랑 얘를 내적한 거지. 자, 그러면 4X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의 6Y, 그리고 얘가 3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원C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랬으니까 얘 완전 제곱식으로 다 표현해야 되겠네. X-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빼기 4, 빼기 9, 그러면 마이너스 13 필요하니까 이항시켜서 16이 되겠네.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4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25번 평면 알파, 베타가 있는데 그 위에 여기 딱 교선이 L이고요. 그 다음에 또 L과 평행한 직선 M, N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여기 AP의 길이가 여기 4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PQ의 길이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QB 여기의 길이가 4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직각삼각형 3대 4대 5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B랑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랍니다. 그럼 길이 다 주어진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4죠. 그 다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면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4, 여기 4일 거 아니야. 그럼 요 밑변의 길이가 8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높이는 얘랑 똑같아. 요렇게 내려온 얘가 여기 수직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가 돼서 답은 20이다. 자, 26번입니다. 26번은 2차 곡선의 타원, 27번은 2차 곡선의 쌍곡선 문제가 나와 있고요. 둘 다 3점짜리. 자, 일단 타원의 방정식은 양변 19로 나눠서 정리해줘야 되겠지. 타원은 19분의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얘는 3분의 19분의 y 제곱, 그리고 얘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겠고, 직선 L이라는 애는 1사분면 위의 한 점에서 타원이랑 접한답니다. 타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1사분면에서 접혔으니까 직선 L은 이렇게 생긴 애겠죠. 얘는 기울기는 음수면서 y절편은 양수,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일단 직선 L부터 찾아보는데 직선 L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L,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은 y절편은 양수인 거 하는 거죠. 그래서 mx 플러스 루트에 a제곱 m제곱, 그럼 19m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3분의 19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얘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9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mx 마이너스 y 그 다음 플러스 루트에 19m제곱 플러스
3분의 19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얘는 0이고요. 자, 그러면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0,0에서 얘까지 거리는 공식 쓰면 5분의 19가 됐대요. 5분의 19는 루트에 여기 m제곱 더하기 1제곱이잖아. 그래서 m제곱 더하기 1 요거 분의 절대값에 0, 0 넣어준 거죠. 그러면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루트에 19m제곱 플러스 19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m제곱 플러스 1 루트 얘를 여기 곱해서 양변 제곱을 합니다. 그럼 일단 요 앞에 25분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9는 제곱 나오겠네. 19, 19.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1 루트는 없어졌을 거고요. 자,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 19의 m제곱 플러스 19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9는 일단 하나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25 곱합시다. 그럼 여기는 19m제곱 플러스 19 남을 거고요. 자, 요쪽은 여기 3분의 빠졌네. 3분의.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자, 그 다음에 25 곱해주면 여기는 25m제곱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25가 남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19m제곱 넘기면 6m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좌변으로 넘겼다라고 하면 얘가 3분의 57이죠. 그럼 3분의 25 빼주면 3분의 32야. 3분의 3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또 2로 하나 나눠주면 여기 3이고 여기 16이고 이제 3으로 양변 나눠주면 m제곱이라는 애가 9분의 16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1사분면에서 직선L이 접혔으니까 기울기가 음수네.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의 3분의 4가 된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27번은 쌍곡선 문제. 쌍곡선 문제는 일단 문제 시작이 QP, PF가 5대3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가 5대3이니까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얘를 5T, 그 다음에 얘를 3T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QP, QR 길이가 같대요. 여기까지. 그럼 얘도 O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요 삼각형이 보여야 돼. 요렇게 생긴 애랑 그 다음에 요렇게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잖아. 닮음비가 2대1인 거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 길이도 OT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8T, 10T잖아. 그럼 여긴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6T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의 길이가 3T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초점, 이제 쌍곡선이 있으니까 초점의 좌표를 C,0이다라고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3T, 요 길이랑 이제 요 길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요 P의 좌표는 C,C였던 거야.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요 좌표가 C,0이면. 자, 그래서 C,C가 쌍곡선 위의 점입니다. 첫 번째. 쌍곡선 위의 점. 그러면 바로 대입해 줄 수 있죠. 대입해 주면 4분의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C제곱은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냐면 쌍곡선의 초점 좌표 C제곱은 원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B제곱의 값이기 때문에 C제곱 자리에다가 얘 다 넣어주죠. 그럼 B제곱만 남네. 그래서 세 번째 두 개 연립해주면 4분의 4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분의 4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럼 얘가 1이래. 자, 이런 식에서 B제곱 찾아주면 되는 거겠네. 자, 요거 요렇게 뗍시다. 1 플러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떼면 B제곱분의 4 그 다음에 요렇게 떼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1은 이렇게 해서 사라지네요. 그 다음에 4B제곱을 양변에다 다 곱합시다. 4B제곱 곱하면 얘는 4B제곱이니까 B의 4제곱 그 다음 1 넘어왔어. 그럼 마이너스 4B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에 16은 0이다. 이렇게 남는 거고요. 자, 인수분해 안 되지. 근해 공식 써서 B제곱은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B 다시 제곱하면 4잖아.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16이잖아. 근데 루트 22보다는 크죠. 그래서 B제곱은 양수만 돼야 되거든. 플러스만 되는 거겠네. 그래서 B제곱은 2 플러스 2 루트 5다라는 이런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8번이고요. 28번 문제는 일단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의 점, 임의의 점 P에서 OP 벡터랑 OQ 벡터를 내적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점 Q가 요 큰 원 위에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를 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원 위에 여기 작은 원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P가 있는데 OP 벡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이쪽에 어느 점을 하나를 딱 잡아서 내적을 했다는 얘기는 OQ 벡터를 OP 벡터에 정사형을 시킨 거지. 수선을 내려서 그 길이 두 개를 곱한 겁니다. 근데 그 값이 2가 나왔대.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 OP의 길이가 2거든요. 여기는 항상 2로 일정하지. 그리고 Q를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서 그대로 수선이 쭉 가는 거야. 쭉 가서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등장하니까 접했어요. 그러면 여기 접하는 지점을 우리가 Q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얘가 OQ 벡터 이렇게 표현한 거 요게 OQ 벡터가 되는 거고요. 딱 여기 중점에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 OP 벡터의 크기는 2고요. OQ 벡터를 OP에 정사형 시켜주면 딱 중점이니까 요 길이가 1이 나와서 두 개를 내적해주면 2 곱하기 1은 2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Q가 문제에서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Q라는 애가 저렇게 접하는 상황이 등장을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P인데 만약에 얘가 OQ 벡터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Q가 하나, 두 개가 등장해. 근데 내적한 값이 2가 되면 이런 Q는 하나뿐이다.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요 말은 이제 접한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접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P의 X좌표, Y좌표를 찾는 건데요. 자, 이쪽에 방정식 다 주어져 있잖아. 요거 표현해보면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5,0이고요. 그럼 접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쫙 꺼주면 여기는 수직이겠지. 수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의 길이는 4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식을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6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런 선만 하나 꺼주면 됩니다. 여기서 수선 내린 요 선과 똑같이 요렇게 평행하게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 자, 요 길이가 1이었잖아. 여기 1이 그대로 이쪽으로 온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 이쪽으로 표현할까요? 이쪽 길이는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만큼의 길이는 5가 되겠지. 그 다음 요쪽 변의 길이는 3대 4대 5 돼야 되니까 여기가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연두색 직각삼각형만 본 상태에서 요 각을 우리가 세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평행이잖아. 왜? 여기 수직이니까. 그럼 요 각도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P에 대해서 요 각 세타를 알게 되면 우리 원 위의 점은 원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P가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이 원은 반지름은 2야. 그래서 R 값은 2고요. 코사인 세타는 이쪽에서 보면 되겠네. 여기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값이 또 2고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P의 좌표는 5분의 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5분의 8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라고 했죠. A 더하기 B의 값은 그랬으니까 답은 5분의 14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9번이고요. 이번에는 2차 곡선의 포물선 문제인데 포물선이 보통 2차 곡선 문제가 등장을 하면 보통은 가장 중요한 게 정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초점까지,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근데 포물선 위에 한 점이 딱 P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에서 초점 F까지 이렇게 연결한 거리랑 얘에서 준선까지 이렇게 수선 내린 길이가 같다라는 게 포물선의 정의고 얘를 활용을 할 건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거는 QF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QF의 길이를 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P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려줍시다. 그러면 이 그림을 지금 조금 가져와 봅시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오면 자, 요런 그림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P고요. P에서 아까 이제 이쪽에다가 수선을 내렸고 그 다음 여기는 R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F고요. 딱 가운데 중점에 Q가 있겠지.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요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요렇게 된 거죠. P에서 F로 연결한 요 선 PF를 찾으면 요 길이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S로 어느 정도 근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시작할 때 우리 QF의 길이를 찾으니까 얘를 T라고 이렇게 잡았고요. 자, 그럼 여기도 T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60도잖아.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여기는 루트 3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체는 2T, 여기 루트 3T. 그러면 PF의 제곱이라는 N은
3t의 제곱 플러스 4t 제곱이겠지. 그래서 7t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PF는 루트 7t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얘가 루트 7t의 제곱이면 얘도 뭐가 된 거지? 얘도 루트 7t죠. 제곱이 아니라 루트 7t. 자, 얘도 루트 7t가 되는 겁니다.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근데 PR이 X축이랑 평행이랬어. 이렇게 쭉 평행이잖아. 그러면 아까 여기가 60도였거든. 그럼 요 각도 60도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S가 포함된 요 SP, 그 다음 요 지점까지 요 직각삼각형도 2대 1대 루트 3이겠네. 그러면 여기가 루트 7t니까 이만큼 길이는 루트 3 곱해져서 루트 21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 아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여기가 루트 3t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 이때 S 좌표를 보니까 S의 Y좌표가 루트 21이랍니다. 그러면 루트 3t에다가 플러스 루트의 21t 이렇게 해준 게 루트에 21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t로 묶어내고요. 양변을 루트 2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분자는 루트에 21이고요. 문제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QF의 길이 t잖아. 얘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유리화 해주면 18분의 이 루트 21 빼기 루트 3 곱한 거잖아. 그러면 21 마이너스의 3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3으로 약분해주면 6분의 7 마이너스의 루트 7이네.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해보니까 A의 값은 7이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이고요. A가 0,0,1이래. 그래서 여기 A가 있었어요. 0,0,1을 지나는 직선이 중심이 3,4,5이고 반지름이 1인 9와 한 점 P에서만 만난답니다. 9가 이렇게 있었어. 9가 이렇게 있었는데 A에서 9에다가 만약에 9를 뚫고 이렇게 딱 지나가 버리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얘기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접한다. 자, 그 접하는 점이 P인 거야. 접점이 P. 자, 그러면 이때 세 점 A, C, P를 지나는 원을 XY 평면으로 정사형시켰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표현해 봅시다. 9가 이렇게 있었어. 반지름이 1인 9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그러면 A에서 요 9에 여기 중심은 C고 C 표현해 두고 9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꺼준 거야. 자, 이렇게 접선 꺼주면 여기가 P가 된 거죠. 근데 접선을 하나만 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얘 P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요 지점에도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접선을 그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지점에도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접선을 그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돌면서 나오겠지. 이때 A, C, P를 지나는 원이 그러면 여기가 P였다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앞에가 여기가 P였다라고 치면 원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C를 지나서 원이 좀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A, C, P를 지나는 원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원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XY 평면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XY 평면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Z축이 있었어. XY 평면이 있었고요. 자, 원이 있는데 여기 원이 있어. 원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나온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XY 평면이 이렇게 책으로 표현을 해주면 XY 평면이 있어. 원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손바닥.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정상시켰을 때 넓이가 최대겠지. 근데 조금 이렇게 기울었어. 그러면 넓이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 수직처럼 이렇게 서버리면 넓이가 아예 안 나오잖아. 선분이 나올 거니까 정상시키면. 그래서 원이 이렇게 서 있었을 때 당연히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표현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네. A라는 지점이 0,0,1이야, 여기. A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4,5라는 지점이 여기 C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얘가 0, 0, 1이고요. 얘가 3, 4, 5야. 근데 원이 이제 XY 평면과 완전히 이렇게 서 있었을 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XY 평면과 똑같이. 얘를 정사형을 시킬 거니까 얘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 얘를 수선 내리고 얘를 이렇게 수선 내려주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면 여기는 원점이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XY 평면에 수선 내린 거니까 얘는 3, 4,0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AC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똑같이 요선과 평행하게 해주면 요 지점은 3, 4,1이 될 거고요. 요각 세타를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 찾아보니까 루트에 9, 16이잖아. 그럼 루트에 4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 4니까 요 변의 길이 똑같잖아. 여기 5거든.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과 XY 평면을 이루는 각은 코사인 세타가 루트의 41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원넓이는 얘가 지름인 거잖아. 루트 41. 0,0,1과 C. 그러면 원넓이는 뭐라고 쓸까요? S라고 쓸까? S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41. 그러면 2분의 루트 41의 제곱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정사형시킨 S 다시는 얘 곱하기 얘잖아. 그지? 그러면 4분의 41파이 곱하기 루트의 41분의 5 파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요. 루트 41 유리화 시켜주면은 41 약분되고 4분의 5 남고요. 그 다음 분자에 루트 41 생겼을 거고 곱하기 파이 얘가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 물어본 거니까 4 더하기 5 하면 답은 9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